상대방이 돈을 많이 청구했다 그래서 다른 데랑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게 좋겠지만 못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서 한다라면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할인보다는 원래 내야 되는 보수만 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요즘 셀프 등기 법무사 비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컴퓨터 있는 데로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가시죠. 네. 저희 수강생분들 단톡방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경락 잔금 대출 이후에 법무사 비용이 뭐 가다 청구가 됐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좀 자주 올라와요. 저한테도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오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뭐 많이 청구가 되는 건가요? 법무사 사무실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비용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처럼 법무사가 직접 하시는 법무사 사무실 구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사님이 영업만 하시고 일은 보통 직원들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세 번째 부분이 가다 청구가 가능하게끔 만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사무장, 일반 사무장들이 법무사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명의 대여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거죠. 등기라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해서 수익 구조를 나눠준다든가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락대출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세 번째 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락연금 대출 자체가 주담대에서 없는 상품이에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반대로 은행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다 팔아보겠습니다. 지금도 경락잔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영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오케이, 그럼 네가 해왔으니까 이 일은 너한테 다 줄게, 사무장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출을 받으면 그 등기는 너한테 할게.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받아갖고 수익을 내기 위하면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서 등기를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 대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경락잔금 대출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했을 때 추가되는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비용에 얹힐 수밖에 없다, 더할 수밖에 없다. 적게는 한 30%, 많게는 700%까지 봤어요. 특수물건 같은 경우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 법조인한테 물어보고 대신에 풀 수 있는 조건으로, 어차피 다른 데서는 안 나오니까 700%까지 하려면 해라, 안 하려면 딴 데 가. 근데 그분은 낙찰을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날리든지 해야 되는데 700% 주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아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는 의뢰하면 비용 내역서를 바로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잔금 치를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경락잔금 대출은 내일이 잔금 나가는 날이라면 하루 전에 알아볼 시간 자체를 안 주게끔 만들더라고요. 보고 나서 다른 데랑 또 비교 견적을 볼 수 있으면 충분히 다른 데가 있다면 옮겨갈 수는 있죠. 근데 비용 내역서를 지금 뭐 현실에서는 보면 그런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통 하루 전날에 주는 경우도 많거나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 당일날 주는 경우도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대출 업체를 알아보기가 좀 쉽진 않죠, 일반인들. 전문직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에 의해서 법무사 비용은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다른 데는 상한선이 없거든요,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더 받으면 징계감이에요. 일반인들은 부동산 계산기라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계산기 들어오면 취득 등기 비용이라고 있고 취득세, 대략적인 등기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딱 측정된 보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게 그래도 과다 청구된지는 알아야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은행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무장님들이 열심히 노력에 대한 부분에 영업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 법무사 이외에는 쓰지 말라고 암암리에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의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신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낙찰을 받으셨어요. 조정 대상 아닌 그 외 지역. 일본은 공동주택이었고요. 1주택자고 낙찰받은 금액이 2억 2,500만 원. 그리고 취득 공시지가가 1억 3,500 정도 됐거든요. 계산을 누르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되거든요. 상대방이 돈을 많이 청구했다 그래서 다른 데랑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는 게 좋겠지만 못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서 한다라면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할인보다는 원래 내야 되는 보수만 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취득세가 900만 원, 교육세가 90만 원, 농특세 부분이 45만 원, 부분이 200만원 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라서 220만원 할인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나왔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전세사기 피해자분께서 경락잔금 대출을 신청해서 받은 보수표고요. 오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산출을 해서 낸 표거든요. 봤을 때 지금 취득세 부분은 815만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증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이. 등기소에 나는 등기신청 수수료 증지대라 얘기하거든요. 한 건당 15,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부분에서도 30만원 정도
청구를 더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황에 따라서 그날 사서 바로 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1에서 많게는 5% 차이가 나지만 몇만 원 차이가 날 뿐인 거지 이렇게 30만 원 차이는 안 나요. 취득세 부분을 30만 원, 국민주택채권 30만 원 정도 더 청구를 하신 것 같고요. 재증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 원만 청구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막 청구해요. 근데 재증명은 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취득세 발급 대행이 5만 원, 보수표대로 제대로 받은 거고요. 원인 증서 다행도 5만 원 제대로 발급받은 거고요. 이 교통비 제출 입장도 제대로 받으신 거고요. 근데 밑에 있는 송달료 부분이 많이 나오세요. 송달료가 사실은 2만 원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인들이 이제 법원에 가다 보니까 당연히 송달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에 대한 부분에 취득세 30만 원, 국민주택 30만 원, 60만 원, 송달료 2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좀 가하게 청구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셔라. 전화를 걸어서 30만 원 부분을 할인을 받았어요. 다시. 사실은 취득세 공과금에 관련해서는 다툼 대상이 없는 게 내가 납부하고 난 다음에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영수증을 달라 그러시면 돼요. 영수증을 받으시면 거기 어차피 세금 낸 거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냈으면 되돌려 받으면 되고 취득세 부분은 이분이 세금 계산을 좀 잘못해서 주신 것 같긴 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세금 계산 잘못됐는데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되돌려주면 좋겠지만 안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영수증을 챙겨서 끝내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더 많이 줬으면 되돌려 받아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안 받아요. 취득세 부분을 미리 받아버리면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제가 먼저 취득세를 납부해 드리고 영수증을 보고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고만 하고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분이 그거 보고 저한테 보내주는 식으로 저는 해결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더라도 고지서를 보내주고 받는다든지 먼저 해결하고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과금에 대한 부분은 항상 영수증을 챙겨라. 그러면 내가 냈던 거랑 비교해서 많이 받았으면 되돌려줄 뿐만 왜냐면 영수증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법무사 보수 비용은 경락자금 대출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보수표보다 많이 받는다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았는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전화를 걸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더라면 무조건 할인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이거 10만 원, 20만 원 더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버리고 내가 대출받는 부분에서 대출이 거절돼갖고 단대 가야 되는 또 수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율성 있게 제대로 좀 배워서 상대방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다. 경락 잔금 대출이라 그런 건 알겠지만 이 부분 조금 과도하게 된 것 같은데 좀 할인해 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느낌. 네, 맞아요. 지방세라든지 신고 대행을 한 개간에 여러 개 건 하게 되면 어차피 한 번만 가면 되거든요. 신고 대행 저희는 한 번마다 5만 원이거든요. 그 10건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10건을 가서 하루 만에 하게 되니까 법무사님 그거 죄송하지만 한 3건으로 잡아서 3건으로 해주셨고 나머지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도 이제 아니까 어차피 가서 종이만 10장 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별건으로 받으면 사실은 무리한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솔직히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도 너무 당하시는 분들이 셀프 등기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또 특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천 건에 대한 부분, 수만 건에 대한 부분을 등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직접 제 것도 셀프로 해봤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셀프 등기 비용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셀프 등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라면 경락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사한테 맡기더라도 눈탱이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아. 항목이 어떤 항목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요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데서 자기가 알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일정 부분에서 무조건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2시간 반 정도에서 특강을 좀 기획하고 있는데 배우면 자신하건대 특강비 이상 몇십 배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고 300만 원 정도 아끼신 분도 있으시고 적게는 50만 원 정도 아끼시고 이 기회에 한 2시간 반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살아가면서 수십 번 많게는 또 등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나뿐 아니라 가족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배우고 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또 기술이 하나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